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지금 테슬라의 주주총회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좀 확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지금 주총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채팅창에 또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벽까지 지금 계속 이어졌었던 하원 그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한도 협상은 또 다시 실패로 돌아섰습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얀 곡선을 장 막판 들어서면서도 더 크게 좀 그려냈고요. 3대 지수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5월에 계속 이 이슈가 시장의 악재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말고 좀 멀리 봤을 때 올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도 월가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 공화당 쪽 인물이죠. 그 현지 시각으로 3시부터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했고요. 방금 전에 끝났다고는 하는데 딱히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던 거를 또 미룬 협상이었죠. 근데 이 미룸에도 불구하고 요거 협상 아마 마침표를 찍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죠.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원래 일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다 축소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21일에 복귀해서 이 부채 한도 관련한 협상을 더욱더 이어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 협상에서 당연히 큰 뭔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한 진통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다우 지수가 1% 넘게 결국에는 하락폭이 더 늘어난 채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64% 하락, 나스닥 지수는 장중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난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아쉽게도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0.1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발표됐었던 지표들을 보면요, 괜찮았습니다. 4월 소매 판매, 그동안 이제 소비 쪽이 사실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항영 위원님과도 함께 쭉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올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 판매가 석 달 만에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움직임이었지만 예상치 0.8% 증가였는데 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오랜만에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 지출 호조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마우스가 1달러였다면 이게 2달러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착시다,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요 소매 관련한 데이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게 될지는 조금 분분하게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기업들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나온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에게 연설 내용을
지금 CNBC 보도를 통해서 제가 살짝 보니까 12개월 후에 경제가 회복될 것을 예측하고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홈디포 실적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쪽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좀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 테슬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을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긴 지연을 언급하면서 일부 제조 문제에 대한 한탄을 하며 지연되어 죄송하다. 드디어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사실 그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1분기에 테슬라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맵을 보면은 장중에 마감까지도 상승폭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한 채 강보합권 수준 마감이 됐고요. 장 막판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운데 뭔가 기대감의 주가가 조금은 더 올랐습니다. 0.69%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이 되고요.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구글이 2.58%. 장중에 구글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나스닥 지수도 그나마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구글의 주가가 2.58% 상승을 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벳이죠.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이 구글의 모교 알파벳의 주식을 11억 달러어치 매입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주가 오른 것만 이렇게 보면 기분 좋은데요. 아마존의 주가도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9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주의 히로인이 지금 뭐였죠? 갑자기 기업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마이크론이었다면 오늘은 AMD였습니다. AMD의 주가가 4% 넘게 올랐고요. 이 밖에 엔비디아 또 0.9%. 그러나 퀄컴, 인텔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4%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0.74% 강세 그리고 애플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은 여전히 좀 시장이 부진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아쉽게도 그 외의 섹터들은 시뻘겋죠. 특히나 이미 소비자 쪽에 실적 발표한 홈디포 그리고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로스도 함께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큰 수익 손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대 하락을 했고요. 이제 곧 23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함께 우려감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내일이죠. 바로 월마트와 타겟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되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소매 관련한 또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마트의 주가도 1%대 하락, 타겟의 주가도 2% 하락했고요. 뭐 코스트코, 달러제너럴 등의 종목들 모두 빨간불 짙게 켠 가운데 나이키도 좀 많이 하락했네요. 2.8% 하락.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의 강보합권 유지하는 사이에 자동차 기업 GM과 포드의 주가도 각각 2에서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0.8%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했습니다. 맵을 볼까요? 엑스모빌 2%, 쉐브론 2.3% 하락,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0.65%, 그리고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요 관련된 요 밑에 있는 유틸리티 종목들, 뭐 부동산 섹터들도 모두 좋지 않은 움직임들. 그리고 종목 가운데 어제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떠오르시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 관련한 포트폴리오 내용이 공개되자 RH 로얄 호튼 그 고급 가구 업체의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에 이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소비 관련해서 SC도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79달러에서 74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더 느려질 것이다. 그 이유였고요. 주가는 이 때문에 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었던 섹터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 중에서 호라이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호라이즌의 주가는 14% 하락했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임원의 주식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2% 하락했습니다. 또 에브비의 주가도 2% 하락하는 가운데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등의 종목들은 소폭 하락세. 이 가운데 일라일릴리 요즘에 뭐 좋은 소식 전해지는 제약바이오 업체로 일라일릴리 많이 언급되고 있죠. 0.49%. 이 와중에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 쪽도 모두 빨간불이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뭐 큰 은행도 그렇고요. 지역은행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등급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그러니까 커버리지로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뺐었는데 다시금 복원하고 나서 주가는 3%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금융주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그만한 빛이라도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금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빅테크 종목들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AI 지난주 바드 공개한 이후로 하루 정도 쉬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뭐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키 맞추기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어제 2%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에는 또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매파적인 발언 이제 딱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자마자 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딱히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을 긋고 금리 인하 없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연준 위원들이 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머리 아픈 이슈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시선을 멀리 보면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하반기 시장 전망 함께 들어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신이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서 7시 45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방금 뭐 종료가 됐겠죠. 부채한도 협상. 뭐 역시나 또 결렬이 된 것은 불보듯 뻔했지만 결렬이 됐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거 좋네 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멀리 보면 좀 뭐가 보이나요? 좋은 게? 이미 좋은 건 보이고 있죠. 다만 어떤 그거를 믿지 않을 뿐이지. 그쵸. 시장이. 올해는 심플해요. 올해 상반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 결국 국민요건 긴축이 완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사실 위험자산이 상방 압력을 받을 환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상반기는 하반기와 달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시 역시 경계심을 가지고 약간 눈치 보기 하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이제 증시를 바라볼 때 제가 선교 조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물가의 피크아웃. 사실 물가는 지난해 6월달 헤드라인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피크아웃은 작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 항상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담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금리 얘기가 나오겠죠. 네. 시장금리는 보통 정책금리보다 한 분기 앞서서 피크아웃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4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역시 피크아웃을 달성을 했죠. 네. 결국 남아있는 거는 연준의 통화긴축의
피크아웃, 금리 인상 중단인데 5월이든 6월이든 중요한 거는 상반기 때 금리 인상 중단이 단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사실 달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 이런 위험자산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그런 모습들을 약간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5월달 증시 과거의 격언으로 따지면 5월에는 주식을 세리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좀 깨질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지금 사야지 하반기에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사는 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흔들릴 때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담는 게 좋죠. 네. 예. 아마 미국 증시 보시면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부 빅테크 종목들은 이건 선방 정도가 아니라 시장하고 따로 맞아요. 예. 국밥이에요. 완전 따로 국밥.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증시의 징크스가 깨질 걸로 좀 보고 있고 네. 경계심을 가졌던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5월 FMC 25pp 올렸지만 네.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줬고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잘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고용지표가 올해 잘 나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금리 인상 중단의 막바지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견고한 고용은 작년과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초입 단계, 본격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 잘 나오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예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예요. 고용이 잘 나오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가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애플 실적 예상으로 잘 나왔잖아요. 결국 미국 빅테크 실적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심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1단계로서는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심리, 기대 인플레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5에서 4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2021년도 12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7%를 상회하게 하는 동일한 시점에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7%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 아래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 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주식 투자 계속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1년도 5월 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했을 때 네. 신흥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3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보면 5%대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만 우리가 보통 권역으로 따질 때 선진국, 신흥국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별도로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상향 그리고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봤을 때 신흥국이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근데 좋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라 하면 유럽 쪽 증시가 사실 신흥국 대비해서 더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뭐 개별 국가를 놓고 보면 그런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었던 네. 부분들이 있죠. 에너지 가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수급 불안에 우려가 항상 따라다녔던 유럽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우선시하는데 어차피 선진국 투자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순으로 선호도를 좀 주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놓고 본다고 하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전체 수익률이 월등히 앞서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흥국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뭔가 월등히 앞서가는 그 시장의 반열에 함께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사실 중국 쪽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올해 2, 3분기 네. 사실 전 반도체 국가 투자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만이랑 한국과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이제 3, 4분기 때는 인도와 아세안. 실질적으로 최근 제가 이제 미리 좀 하나 차트를 하나 뭘 봐야 보여드릴게요. 될까요? 혹시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요. 네. 상단에 이게
올해 제가 2, 3분기 때 투자처로서 반도체 국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반도체 빙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왼쪽이 코스피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같이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이 대만 증시와 수출 증가율을 동일하게 그려놓은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2021년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추세를 갖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사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그 기조를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업턴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수출 증가율과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수출 증가율은 좋지가 않아요. 네. 다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상승 강도가 더 높죠. 그 이유는 반도체 업턴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선단 공정을 두고 사실 TSMC 같은 대만의 이제 반도체를 아웃소싱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2, 3분기 때는 한국을 네.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미래를 보면은 지금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정너기는 한데 네. 그 결국에는 뭔가 그 줄이겠죠? 그 뭐죠? 예산을 뭔가 줄이겠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항상 매년 발생하는 정치 이슈라서 음. 유독 올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하길 바라는 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락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올해 연초 이후 예상외로 시장이 좋았고 수익률이 역시 거기에 따라줬기 때문에 내심 좀 약간 쉬어갈 수 있겠다는 약간 그런 심리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네. 이 로이즈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막판 타결. 그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판이 언제예요? 막판.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이번 대통령 내일 어, 떠나잖아요. 오늘인가요? 오늘 일본 가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협상 기간이 15일에서 18일.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고요. 그러나 바이든 그는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19일, 21일 방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상하원 모두 휴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일에서 18일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막판 타결, 결국 막바지에 좀 타결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네. 부채 한도 상당폭 상향. 상당폭.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네. 공화당이 주장하는 지출 삭감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먼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줘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막판 타결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나리오 2번과 시나리오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부채 한도를 소폭 상향하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로 인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네. 걸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해 3분기 이내에 좀 협상이 타결되는 형태로 가는 형태 염두에 두고 있고 시나리오 4번은 타결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매년 이어진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나리오 1번 아니면 시나리오 2번, 3번을 통해서 협상 시간을 좀 벌어서 막판에 타결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타결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이제
빨리 되냐 아니면 늦게 되냐 이런 상황이긴 하는데 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해서 사실 재무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엑스데이트 현금이 고갈되는 시기 이전에 좀 막판 타결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지금 현재 사실 지난해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기로에 서 있잖아요. 음. 여기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를 좀 들어가는 수순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거기까지는 하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막판 타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참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했을 아마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죠? 디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S&P 같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거 네. 사실 그거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주실 네. 수 있다고 하면 하단에 있는 차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 8월 2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이?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 이유는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그때 당시 16.8% 하락을 했고요. 와. 달러는 초반에는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안전자산 수요가 들어오면서 10월 달까지 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기준 국채금리는 3%대에서 1.7%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발생할 거라고 가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거 아니, 갑자기 없을 이제 거면.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당황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정도까지는 두 아니다. 가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고 계속 뭐 양쪽에서는 자기네 주장만 더 펼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될 거고 시장에서는 그 악재가 이제 벗어지고 나면은 하반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시장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건도 조금 나아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제목을 보니까 방패가 되어줄 무기가 네. 뭐예요? 그게 어떤 이제 무기가 하반기 있는 때 거죠? 제가 뭐 니스콘 국면이 계속 유지될 수 네. 있다고 얘기하는 가정이에요. 방패가 되어주는 무기 이미 먼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올해 상반기 때 달성 가능하다. 네. 물가, 시장금리, 연준의 통화긴축 중단.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하반기 증시 전망을 최근에 했던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올해 하반기 때는 금융여건 긴축 하나, 또 고물가 여파 하나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고 에너지난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는 주거비 하락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마무리 단계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올해 2월달 근원 PC를 통해서 미국은 플러스 실질정책 금리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연준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 중단과 최종 정책금리 도달에 가까워진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실질정책금리 구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정해상관관계가 항상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증시의 리스크온 유지에 힘을 실어주면서 3분기, 4분기 증시가 저점을 높여가는 명분이 될 걸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플러스 실질정책금리 도달은 금융여건 긴축 완화, 또 물가 금리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금리, 물가 민감도가 높은 신흥국가 성장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하반기 때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5월달 미리 얘기는 드렸지만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한 이후에 신흥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네. 올해 3월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흥 증시의 상승 강도는 강화될 요인이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성장주가 좋을 겁니다. 할인율 축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 진작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법 이행을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앞서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를 담는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도시가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위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팬데믹, 물가, 금리, 성장, 직영학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팬데믹은 이미 종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가는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둔화폭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금리 역시 인플레 압력이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여지가 높고요. 성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고금리 충격에 대한 여파 앞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어요. 완화될 여지가 높죠. 그리고 직영학 관련해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G2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시가 안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선결 조건이 달성되고 실질 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거를 하반기 때 증시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발현이 되고 그 방패를 우리가 무기 삼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빅테크 위주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뭐 일부 이제 소비 관련한 브랜드들도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유망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뭐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나 하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저는 올해 2분기 증시 추세 시장으로는? 전환이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망 투자 대상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고 하면 주식은 신흥국, 이제 미국 성장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채권은 장기 국채, 원자재는 금, 부동산은 이제 미국 니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상장된 ETF,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 상장된 ETF를 매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혹시 투자자분들이 이 대상들 중에 좀 관심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매칭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된 거는 투자 대상별 접근 부분에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성장주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모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관련된 미국 상장된 ETF를 좀 매칭을 해놓긴 해놨는데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나스닥이 또 여전히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 3대 지수 추이를 보면 디커플링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S&P 500이나 다우는 상대적으로 처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심플해요. 하반기 때 물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할인율 성장주가. 축소에 따른 성장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면 게 또 이유가 3배짜리 사실 텐데.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따른 선택이기 그쵸.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임의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올해 2, 3분기 때는 반도체 국가가 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과 대만을 추종하는 ETF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매칭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종목별로? 해외 주식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인 릴리, 좋죠. 아마존 그리고 TSMC 정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챗 GPT 관련된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이제는 챗 GPT 관련해서 오픈 AI 기존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좀 늘리는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AI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4나노나 5나노 공정에 대한 주문 증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TSMC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높아질 걸로 좀 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아마존, TSMC 정도가 여전히 좀 접근하기에는 좀 편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메타 플랫폼스, HCA 헬스케어 이 정도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때 여전히 주식을 비롯한 부동산, 위험자산 가격 좀 좋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탕에는 실질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거 이게 크게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최종 정책금리 도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올해 발표된 2월 근원 PC 그리고 3월 근원 PC 그리고 PC 기준으로는 3월 PC를 통해서 실질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 미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식들 투자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료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기서 말했는데 여기서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자, 요 보시면 자료 사실 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짧은 시간에 브리핑 듣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 자료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 따로 올려둘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찬찬히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입니다. 룰루레몬이죠, 그게. 너무 자꾸 옷이 아니, 없어요, 저는. 뭘 옷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집에 계신 지인분이 네. 있는 거 다 냅두고 맨날 입는 것만 입으신다. 이런 타박하지 않으시나요? 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뻔합니다. 예. 다 옷이 없다고 하세요. 걸려 있는 거 다 뻔히 보이는데. 네. 자, 룰루레몬을 참 좋아하는 우리 위원님. 요새는 근데 소비를 조금 어떻게 줄이셨나요, 위원님도? 저희는 소비가 안 해요. 소비 자체를 원래 많이 안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예, 이번에 이사 가니까 뭐 사고 파는 거 있었겠죠? 이사 때문에 네, 어쩔 네. 수 없이 소비를 대부분 했지만. 사는 것도 저희 뭐죠? 뭐라 마다하는 당근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당근. 네. 당근 많이 하죠, 저도. 네, 네.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소비 관련한 뭐 필수 소비재도 그렇고 이미 네. 소비재도 그렇고 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몰려 있어서 네. 요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홈디표가 시작을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그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렸던 카드 소비의 감소. 네. 쓰긴 쓰지만 뭔가 좀 저렴한 거 사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린 여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을 가긴 가는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오션 뷰가 아니라 뭐 시티 뷰다 이런 느낌이라고. 가성비로. 네, 그리고 뭐 수입차 빌릴 거를 렌트 한번 기분 낼 거를 좀 국산차에 저렴이로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홈디포랑 소매 판매는 저는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소매 판매는
약간 증가했잖아요. 작년 말에 플러스 났지만 기대 이하가 나왔다는 거고요. 홈디포는 이익은 뭐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맞췄지만 매출 자체는 20년 만에 최고로 못 맞죠. 미스가 났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에서요. 이번에 재미없었던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비싼 것들이 안 팔린 거예요. 덜 팔린 거나 마이너스 난 거예요. 비싼 거가 뭐겠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냉장고. 요즘 냉장고 엄청 비싸잖아요. 전자제품이나 요즘 세탁기만도 가구 엄청 이런 비싸지고 맞아요. 가구요. 가구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 저만 하더라도 이사 가면서 저희 집에 식탁도 없어가고 식탁 사는데 아까 당근 네. 당근에서 5만 원 이렇게 갖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공감을 하시면 이 분위기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홈디포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홈디포도 이번에 매출 부진했지만 이유는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에 약간 뭔가 좀 지연되는 느낌이다 얘기했고요. 특히 홈디포가 주가 오늘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우려감 때문에 훅 떨어진 데다가 오늘 2-3% 떨어졌는데 홈디포도 얘기하는 겁니다. 빅 프로젝트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 소비 위축 때문에 큰 것들이 안 팔린다는 얘기합니다. 큰 것들. 진짜 코로나 때는 집 고치고 뭐 좀 네. 가꾸고 이런 수요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휴, 그냥 살아. 약간 이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얘기 들은 거지만 제가 눈으로 제가 전 당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네. 보시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홈디포에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팝니다. 홈디포는 집에서 있는 걸 다 팔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일반 가게에 별로 없는 것 같은 거 뭐냐면 홈짐 세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어디다 전시해서 파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워낙 홈디포나 로스는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갖다 놓은 건데 그런 것들이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해하시면은 주식시장도 이해폭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들을 파는 거죠. 물론 홈디포보다 타겟 같은 것이 이제 내일 실적이 되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어떻게 할지가 좀 우려 및 뭐 전망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테크 주식만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정도가 알파벳 되겠고요. 쪽? 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건 뭐 여전히 올라간 게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올라간 거 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느낌이 있겠고요. 오늘 부동산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리츠니까 특히 익숙하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지금 다시 다 100% 회사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극히 일부 제가 아는 지인에 따르면 팀장이 좀 정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할래 원래? 팀별로 팀장한테 권한을 줘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처음에 3일, 4일 하다가 웬만한 자기 부서, 옆에 부서가 다 5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눈치 보여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런 거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 잘 모르니까 딱 그런 느낌인데 해외는 지금은 상당히 이게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거가 집에서 일하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섞어서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대도시별로 많이들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공실이 지금 더 이상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대도시 일부 50%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부동산이 안 좋다 얘기하다 보니 다양한 뉴스나 다양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잘 나가던 그런 공간 네. 그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매 상가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2주 전에 봤는데 제가 잘 그 위치를 몰라서 아마 나중에 이남우 교수한테 확인해 볼 텐데 샌프란시스코에 핫한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비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진짜요? 네,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이렇게 좀 쉽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다. 부동산은 리츠는 특정 리츠에 정말 여러분들 물건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쪽들이 있잖아요. 네. 좀 스페시한 거가 딱 특정한 그 리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전체적 리츠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IT가 되겠는데요. IT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건 AMD가 맞아요. 있고 뭐 등등 있는데 AMD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AMD는 지금 52주 최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52주 최고가는 물론 오늘 엔비디아도 52주 최고가를 갖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올랐는데 그게 52주 신고가였습니까? 예, 52주니까 뭐 별건 아니죠. 52주 최고가고요. 별거 아니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52주 최고가 갖고 있고요. 뭐 그 정도인데 AMD도 오늘 52주 최고가를 도전 중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물론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네네. 좀 올랐다라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하긴 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증가가 맞는데 요거요. 요 말씀하신 거는 이게 두 번 연속으로 해서 마이너스하다 요게 조금 늘어났지만 이거 전망 자체가 요 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전망보다 0.8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이 못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도대체 뭐가 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세분해요. 온라인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 회복되는 거 있고 외식은 여전히 하는 겁니다. 나가서 먹는 거? 네, 외식 늘어나는 거 있겠고요. 홈 개선용품도 조금 늘어났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전자제품. 그로서리가 줄었어요? 먹는 걸 요거는 식품을 가격 줄였다고? 자체가 많이 다운된 거로 하는 거죠.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 것들이 있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죠, 여기. 전자제품 및 여기 이게 보면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TV도 있겠고요. 딱 이런 것들 마이너스 났죠. 가구죠, 가구. 가구 이런 거 되났고. 특히 여기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백화점 안 간다는 거죠? 백화점을 안 가거나 덜 가. 가솔린 뭐 주유도 잘 안 해요? 기름값이 내려간 것도 좀 있겠죠. 뭐.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건 이런 거 있겠죠. 네. 디파트. 요런 쪽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백화점 한번 갔었어요. 잠실에 롯데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백화점, 더현대. 더현대는 위는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거 제가 아는데 정말 그 위에는 몰라. 요즘 핫플레이스가 됐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잠실 롯데월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저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도 제가 주말에 갔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알던 잠실 롯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면세점은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면세점은 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면세점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없을 정도가 하여튼 거기 일하시는 분이 물론 11시쯤 갔거든요. 그때 일하시는 분이 더 많았다. 라는 정도. 그리고 아예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더만요. 거기서 물건이 있는데 주문은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게 하고. 백화점이요? 아니요, 거기. 면세점. 10층, 8층, 9층 있잖아요. 네. 그 롯데월드. 거기서 보고 주문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라고요? 아니, 그런 것도 많을 정도고. 네. 좀 많은 데는 뭐 약간 뭐 무인양품 이런 데 사는 주게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렴한 브랜드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쇼핑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뉴스 봤던 거랑 한국도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상황의 인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업무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말고요. 업무용 마당스의 공실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제가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공실이 회복되기가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렵다. 왜? 하이브리드 워크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로 오늘 실적 발표 홈디포부터 잠깐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홈디포는 이제 이익이나 매출 말씀드렸는데 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점포 매출이 1.4% 하락을 예상했었는데요. 좀 4.5%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실적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고가 제품 수요의 부진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년 수준의 매출 증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얘기했는데 2에서 5% 매출 감소라고 오늘 얘기하면서 주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기존보다 그냥 2배로 높여놨어요. 기존에는 마이너스 5% 정도 이익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아마 이런 것들이 추세가 아마 백화점 라인이라든가 다른 로스나 이런 쪽에도 좀 뭐 비슷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이는 일반
월마트나 이런 쪽은 약간 또 체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보여주겠지만 이런 쪽은 조금 좀 시장이 어렵지는 않냐 보고 있겠고요. 조에티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에티스. 조에티스는 많은 분들이 반려견 쪽만 생각하시는데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있죠, 가축. 그게 다 하는 세계 1위 회사의 의약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요새 그 동물 백신 관련해서 네네. 다 의무 접종 시킨다고 요새 또 그래요? 소 쪽, 돼지 쪽 좀 위험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가축이나 일반 네. 반려견, 그러니까 가축이랑 일반 그 동물이랑 네. 다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새도 하고 물고기도 하고 뭐 그 담수어, 뭐 해수어 다 하는 거라고. 모든 동물? 모든 거 다 하는 1위 회사가 되겠는데요. 주가는 이제 상당히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랑 비슷한 개념이 그 심벌은 제가 깜빡했는데 IDXX 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DX 랩이라는 회사는 동물 관련된 그런 의료 기기 쪽 검사 장비 그런 거 하는 거가 아이덱스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네. 쪽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다 그 동물 쪽이거든요. 그런 쪽도 주가 좀 재밌을 겁니다. 견조하네요. 견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최근에 잠깐 실적이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건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집에서 키우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거죠. 미국의 반려견이 있는 가구가 68% 반에 아동이 있는 가구는 42%밖에 안 되는 거죠. 많이 줄어들고. 네, 늘어나고 있는 미국도 거죠? 애가 예전보다 적고 애가 이제 커지면 독립하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 찾았어요. 네. 반려견이 있는 가구 수? 전 찾아보니까 막 워낙 뉴스별로 나오고 그게 일반적인 통계가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2005년 이후 반려견 관련 시장이 연평균 7.6%. 그러니까 성장인데 이 7.6%는 의미는 미국 GDP의 3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주가는 출렁거림이 분명히 있겠으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이번에도 약간 생각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익은 2번 나무도 최근에 2번 좋게 나왔지만 이 매출 부진 때문에 주가는 아주 지금 실적 발표하는 약간 좀 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추세 자체는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손 감각님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아이덱스, 조이티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 좋아요. 아마 이 선생님은 아마 그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이런 분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관심 없으시면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수익과 선생님은 다 아닙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반려견 그런 거 얘기할 때 예전에 추위 얘기 많이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추위는 별로 안 좋네요. 추위는 별로 좋지 많이 않고 안 사나 봐요. 그 그런 물품을. 포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테프 그것도 좋지 않죠. 이게 재작년에 워낙 좋았다가 작년에 많이 슬로했죠. 포즈란 거는 그 영어로 그거잖아요. 이거 애들 강아지 발톱 이런 그런 거를 포즈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단어라. 근데 그 PAWG라는 것도 있는데 저도 한참 꽤 많이 얘기했었는데 주가는 작년에 워낙 재미없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골프.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캘러웨이였는데 캘러웨이가 톱골프랑 하면서 이 회사가 이름이 앞에 하나 붙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빠졌죠? 예,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나 눈높이 잘 못 맞춘 것들이 많았게 발표됐고요. 이게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장의 한계가 약간 이건 제가 참고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걸 좋게 보는 사람도 한 2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떨어진 거 지금 그 저점까지 와 있는데 뭐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금 이 드라이빙 게임이요. 스크린 골프요? 이게 스크린 골프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저는 못 봤는 그 우리나라에서 뉴스 그 해외 그 어떤 프로나든가 해외 오락프로에서 몇 번 봤는데 여기 보면 그 50야드, 100야드, 150야드 해놓고 여기 간단하게 해갖고 맞추는 거예요? 저도 맞추고 가운데 가면 점수 제휴를 하는 거 게임인데요. 이걸 젊은 친구들 엄청 많이 한답니다 지금 이걸요. 미국에서? 네. 근데 어른들은 잘 안 하고 젊은 친구 많이 해서 제가 이걸 갖고 시합하는 것도 봤어요. 미국의 대학 골프 선수들끼리 그 사업이 약간 추천하다?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가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해서 오늘 한번 소개만 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관련된 기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컴팩트하게 들어봤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국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은 AMD 바를 조금 받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